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중국의 괴벨스 왕후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왕후닝이가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하는데 설계자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의 공산당의 왕후닝이가 설계한 선거 공작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주권 침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한국 부정선거 의혹을 고발하는 영상이 송출되었습니다. 세계의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상징적 공간에서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대한 고발이 고해상도로 영상으로 반복 송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제선거감시단 IEMT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선 조작의 배후는 중국 공산당 서열 4위 왕후닝이라는 실명을 폭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2017년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혈세로 제작한 민주주의와 리더십 다큐멘터리 1편에 바로 이 왕후닝이를 방영했습니다. 선관위는 전 세계에서 본받을 만한 민주주의 지도자들을 소개한다며 등소평, 장점인과 함께 왕후닝을 선정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지도자입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대한민국 기관이 왜 자유국가들의 선거 개입의 총책임자를 민주주의 리더로 소개했던 것일까? 선관위는 논란이 되자 선관위는 이 영상들을 모조리 삭제해 버렸습니다. 왕후닝은 1955년생으로 올해 71세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으로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3대에 걸쳐 30년간 변함없이 최고 지도자들의 침묵의 책사 역할을 수행해온 인물입니다. 그의 별명은 중국의 괴벨스다. 히틀러의 나치 선전장관처럼 중화사상 전체주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중국에서만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1988년부터 89년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아이오와 대학과 다른 대학의 방문학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조지 허버트 워크 부시 취임식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국 유학 후에 쓴 저서 미국 vs 미국에서 미국의 개인주의와 향락주의, 민주주의는 결국 중국의 집단주의, 권위주의에 패배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천안문 육사항쟁으로 분출한 민주주의 요구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대응 논리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을 직접 보고 온 왕후닝은 미국 민주주의의 결함을 파고들어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지배하도록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각 나라의 선거입니다. 각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의 결함을 파고들어서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지배하도록 30년간 대전략을 설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왕후닝이 현재 맡고 있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자리인지 알아야 합니다. 대만과 마카오와 홍콩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예민한 자리, 절대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자리인 대만, 마카오, 홍콩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회에 나가 있는 화교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의 장이 된 것입니다. 그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중국 공산당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되어야 합니다. 둘째, 연합되려면 강력한 중국 과학적인 내부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셋째, 중국 공산당을 위협하는 해외 국가들을 분열시켜야 합니다. 또한 왕원잉은 중국 내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등 모든 종교를 중국화시켰습니다. 인터넷을 통제하고 신장, 위구르, 티베트, 몽골, 조선족, 북한을 모두 주변 민족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해외 선거 개입을 스스럼없이 명령하고 총감독하는 인간이 바로 왕원잉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 유형은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각국의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은밀한 자금 지원. 이게 문제입니다. 특정 정당과 후보의 은밀한 자금 지원, 반중 후보의 약점, 수집과 폭로, 언론사 침투와 매수, 사이버 여론 조작, 직접적인 선거 시스템 해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1월에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때 사이버 공격도, 사이버 여론 조작, 사이버 공격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방위 상호 조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소리 VOA와 산케이신문, 로이터 등 서구 언론들이 왕원잉의 대만 선거 개입을 직접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왕원잉이 대만 선거 개입 회의를 주재하고 사이버전을 총괄해 미국을 까고 시진핑을 찬양하며 라이칭들을 비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민심을 전체적으로 쪼개서 중국에게 유리한 민심을 끌어내라는 세부적인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대만에서 실행된 전략을 보면 대한민국 윤 대통령 탄핵 정국과의 유사성이 놀라울 정도로 닮아서 소름이 끼칩니다. 친중 국민당이 반중 총통의 예산을 영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총통견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총통을 의무적으로 국회에 불러 질의응답을 시키고 일반 국민들도 국회에 소환해 개인정보를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패키지로 밀어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 판사 수를 7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친중 인사를 배치하려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전략이 한국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략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 삭감, 헌법재판소 장악, 대통령 견제법 추진이 똑같습니다. 우연일 리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왕원잉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원잉. 월간 조선이 폭로한 한방민 사건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2017년 중국의 차관급 대우를 받는 한방민이라는 인사가 한 중국 학회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학자에게 문재인을 만나게 해달라, 대선 자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라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학자가 거절했지만 한방민은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문재인을 만났습니다. 한방민이 만났던 사람이 자칭린이라는 사람인데 정협주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정협주석이 왕원잉입니다. 문재인을 당선시켜 줄 테니까, 대선 자금 꽂아 줄 테니까 회유했던 한방민이 만나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전 정협주석이라면 지금 정협주석인 왕원잉이 같은 짓을 안 할까요? 실제로 문재인은 정말로 엄청난 친중 성향을 보였습니다. 사드 배치를 미국에 해달라고 하니까 일부러 지연시켰고 그 기밀을 중국에 넘겼습니다. 온 세계가 중국을 까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도 문재인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이 그렇게 악하지 않다며 계속해서 중국을 변호했던 인간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은 2025년 6월 5일 최종 성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제21대 조기대선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격차는 통계적으로 극히 이례적이라며 개표 절차 전반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제1후보 이재명은 사전투표에서 63.72%, 본투표에서는 37.96%를 득표했지만 제2후보 김문수는 사전투표에서 26.44, 본투표에서는 53.00을 득표했습니다. 동일한 유권자 집단이 불과 며칠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통계학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제감시단은 2조 신분증 대량 유통, SKT망 해킹, 중국인 관광버스 동원 등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왕우닝을 대한민국 선거 공작 작전의 최고 지휘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국내 조작이 아니라 중국의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 공산주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한 고든창 박사와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김준영 등 친중 세력이 이들은 반한원적이라며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현역 공화당 하원 의원인 영김 의원을 포함해 5명을 반한오적이라고 부르며 외교부 장관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전쟁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김 공화당 의원은 한국의 탄핵 세력은 북한에 유화적이고 중국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한반도에 큰 재앙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인터뷰한 적도 있습니다. 고든창 박사는 트럼프가 시팩에서 일으키면서 그레이트 젠틀맨이라고 칭찬한 인물이 바로 고든창 박사입니다. 현재 미국 CIA와 FBI는 왕우닝의 전 세계 선거 개입 활동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에 서명하며 중국인들이 미국에 펜타닐을 가져 들어오다가 걸리면 사형시키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선거 개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우닝의 30년 대전략은 명확합니다. 중국 내부는 철저히 통제하고 해외 민주국가들은 선거 개입과 내부 분열을 통해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1991년 저서 제목 미국 vs 미국 이 상징하듯 미국을 내부에서 분열시켜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국의 내전과 극단적인 정치 대립을 부추겨야 한다는 전략을 30년 전부터 수립해 왔습니다. 언젠가는 미국 법무부가 왕우닝을 소환하고 이 사람이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되고 무엇을 해왔는지 낱낱이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가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왕우닝이 설계한 중국식 민주주의 파괴 전략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더 이상 침묵할 시간은 없습니다. 왕우닝과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로 지켜낸 소중한 가치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침투와 조작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수호, 주권 보장을 위해 지구촌에서 부정선거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